회의실에 앉아있는 당신. 동료가 또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서론이 5분, 배경 설명이 10분. 정작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30초에 불과하죠.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현대인의 시간은 귀하니까요. 그런데 이 거두절미라는 말, 머리를 버리고 꼬리를 자른다는 뜻인데 대체 무엇의 머리와 꼬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머리와 꼬리는 버려야 할 것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을 송나라 시대 한 선비의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거두절미라는 사자성어가 탄생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때는 서기 1000년대 송나라. 이 시대는 중국 역사상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과거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무인보다 문인이 우대받았고 시와 글이 곧 권력이자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죠. 이 시대 선비들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학식과 품격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비들은 화려한 수사와 고전 인용으로 가득한 문장을 쓰려 애썼습니다. 길면 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글이라 여겨졌죠. 하지만 이런 풍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작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은 사라지고 거칠에만 화려한 글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성리학의 대가 주의도 이런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는데 특히 제자들의 글쓰기를 지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께 자신이 쓴 글을 가져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논설문이었죠. 제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스승 앞에 글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단락, 고대 성왕들의 덕목에 관한 장황한 서론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단락, 역대 제왕들의 정책을 나열한 배경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주위의 눈썹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글의 중반부에 이르러서야 겨우 본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간접적인 비유와 우회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들은 또다시 형식적인 결론과 인사치레로 채워져 있었죠. 주인은 두루마리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스승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주인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글에서 정작 전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고. 제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몇 단락이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붓을 들어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손질할 때를 생각해 보아라. 요리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고. 그렇다. 머리를 버리고 꼬리를 자르는 것, 거두절미다. 물고기의 정수는 몸통에 있지 머리와 꼬리에 있지 않다. 글도 마찬가지다. 장황한 서론과 불필요한 결론을 잘라내야 비로소 핵심이 드러난다. 주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면 장사치는 반드시 머리와 꼬리를 잘라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기 편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와 꼬리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무게만 차지하기 때문이었죠. 손님들은 물고기의 살이 많은 몸통 부분만을 원했습니다. 글도 마찬가지다. 독자는 너의 화려한 서론과 형식적인 결론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알맹이, 바로 그것뿐이다. 사실 이 비유는 주위의 일상 관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책만 읽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도 자주 나갔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의 물고기 가게 앞을 지나다가
주인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손님이 큰 잉어를 샀는데 물고기 장수가 능숙한 솜씨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머리가 떨어지고 꼬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손질된 몸통만이 손님에게 전달되었죠. 왜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오? 주의가 물었습니다. 장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건 살코기뿐이라고. 머리와 꼬리는 무게만 나가고 먹을 게 없어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라서 주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글쓰기도 이와 같지 않은가? 독자들은 불필요한 수사와 형식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핵심 내용, 그 알맹이뿐이다. 주인은 이후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 거두절미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글을 쓸 때는 먼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그 핵심을 돋보이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만 활용하라고 조언했죠.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당시 문풍은 화려함을 추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주위의 지도를 따라 글을 쓴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글은 이전보다 짧아졌지만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피로감 없이 끝까지 읽고 핵심 주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산의 정상이 또렷이 보이는 것 같다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니 정말 중요한 것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주위의 제자 중 한 명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관한 논술이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은 고대 성현의 말씀을 길게 인용하며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첫 단락에만 10여 명의 제왕을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주위의 제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3줄로 서론을 정리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 마음을 얻는 방법은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오직 실질적인 정책 방안만을 논했습니다. 결론 역시 간결했습니다. 이상의 방안을 실행한다면 백성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채점관들은 이 답안지를 보고 놀랬습니다. 전례 없이 간결하면서도 내용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는 장원급제했고 그의 글쓰기 방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선비는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는가? 주의 선생의 거두절미법을 따랐다더군. 이렇게 거두절미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하나의 글쓰기 원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송나라가 끝나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도 이 표현은 살아남았습니다. 관리들이 보고서를 올릴 때, 선비들이 상소문을 쓸 때, 장사치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두가 거두절미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바쁜 황제들은 이 원칙을 좋아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고서를 읽어야 하는 그들에게 장황한 서론과 결론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죠. 명나라의 한 황제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거두절미하여 핵심만 적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거두절미는 단순한 사자성어를 넘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한국에도 이 표현이 전해졌고 선비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거두절미는 더욱 절실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의 집중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욱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짧은 시간, 약 30초 안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거두절미입니다. 주희가 물고기 장수에게서 배운 그 지혜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거두절미, 머리를 버리고 꼬리를 자른다. 천년 전 송나라 시장의 물고기 가게에서 시작된 이 표현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소통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핵심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제거하라는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발표를 할 때 거두절미하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 그것만을 깨끗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물고기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 몸통이듯 당신 생각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거두절미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